새벽의 한기처럼 날카로운 긴장감이 대한민국 항공방위산업 전체를 감싸던 그 순간 KF-21 개발팀 내부에서는 아무도 입 밖에 내지 않았지만 과연 한국은 이 전투기의 핵심 기술을 스스로 완성할 수 있는가라는 물음이었습니다. 엔진은 여전히 미국산 F414에 의존해야 했고 최신 레이더와 항공전자 장비 역시 국산화율을 높여가고 있었지만 완전한 독립기술이라고 부르기엔 아직 갈 길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몇 년간 대한민국이 보여준 속도는 기존 항공산업 강대국들에게조차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KF-21을 둘러싼 글로벌 분석 보고서에서는 한국의 기술 완성도를 예측할 때마다 수치를 계속 수정해야 할 정도로 발전 속도가 빨랐고 미국의 싱크탱크조차 한국의 추진 상황을 정확히 잡아내기 어려울 정도였다는 사실이 내부 관계자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KF-21의 개발 초반만 해도 한국이 단기간에 주도적인 전투기 개발국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확언한 전문가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시제기가 연이어 하늘을 가르며 비행 기록을 세우기 시작하고 각 기체별로 분리된 시험 항목들이 눈부실 만큼 빠르게 처리되면서 전 세계 군사 전문지들의 평가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지금의 KF-21은 단순한 시제 항공기가 아니라 한국이 독자적인 항공방위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명확한 증거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전자전 능력을 크게 끌어올린 국산 AESA 레이더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레이더용 지라갈륨 전력 증폭기 기술은 그야말로 한국 기술력의 상징과도 같은 성과였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미국과 유럽의 일부 기업만 다룰 수 있다고 알려졌던 이 기술을 한국이 완전 국산화했다는 사실은 해외에서도 놀라움에 가까운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KF-21 개발팀은 레이더 국산화가 확보되자마자 탐지거리를 비롯한 전자전 성능이 기존 예상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올라갔다고 밝혔습니다. 전투기의 성능 중 가장 중요한 요소는 먼저 보고 먼저 대응하는 능력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기동성을 갖추고 있더라도 적기를 먼저 포착하지 못하면 생존성 자체가 떨어지는 것이 현대 공중전의 명백한 현실입니다. 한국이 개발한 AESA 시스템은 기존 갈륨 비소 방식보다 월등히 높은 출력과 효율을 보여주며 KF-21의 전자전 능력을 한 단계가 아니라 2단계 이상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레이더는 향후 한국이 개발할 모든 국산 전투기의 표준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즉, KF-21은 단지 항공기 한 대의 성공이 아니라 한국 항공기술 생태계 전체의 진화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KF-21의 개발 방식입니다. 기존 강대국들은 보통 단일 시제기를 기준으로 통합시험을 진행하지만 한국은 6대의 시제기를 각각 다른 역할로 분담하는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그 결과 시험 소요 기간이 대폭 단축되었고 기체마다 전문화된 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어 전체의 개발 속도가 비약적으로 빨라졌습니다. CJ1호기는 기본 비행 성능 검증을 중심으로 2호기는 무장운용 시험, 3호기와 4호기는 항전장비와 각종 소프트웨어 검증, 5호기는 수출형 표준화 시험, 6호기는 무인기 같은 분업형 시험 구조는 항공 선진국에서도 쉽게 시도하지 않는 방식으로 한국이 새로운 개발 체계를 개척했다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KF-21이 세운 초음속 비행 기록 역시 해외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마하 이상의 속도 유지가 가능한 슈퍼크루징 능력이 안정적으로 검증되면서 한국 공군 내부에서는 차세대 작전 전술을 새롭게 구성해야 한다는 논의까지 나왔습니다. 슈퍼크루징은 단순히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 장시간 고속 비행이 가능하다는 뜻이기 때문에 더 빠르게, 더 멀리, 더 효율적으로 작전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한국은 향후 장거리 요격 능력 강화, 초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도입, 무인 전투기 편대 전술 등 다양한 미래 공중전 개념을 KF-21 중심으로 재편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KF-21에 적용된 스텔스 설계 역시 전문가들 사이에서 평가가 갈렸던 부분이었지만 비행시험이 누적되면서 실제 측정값이 공개되자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비록 완전한 5세대 스텔스급의 RCS, 수치를 가진 것은 아니지만 스텔스 코팅, 복합재 적용, 배기 흐름 제어 기술이 조합되면서 탐지 지연 효과가 예상보다 크게 나타났습니다. 공군과 방위사업청은 KF-21의 스텔스 성능을 기반으로 향후 블록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지면 탐지 회피 능력이 추가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한국이 단지 지금의 KF-21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완전한 독자 스텔스 플랫폼 개발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이러한 한국의 움직임을 더욱 세심하게 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동아시아 지역의 전력 균형은 KF-21의 등장 이후 실질적인 변화를 겪고 있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변국들은 한국이 기존 4세대 전투기들을 대체하는 속도에 놀라워하면서도
KF-21의 성능이 확실히 검증될 경우 이 전투기가 아시아 지역의 새로운 표준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폴란드를 비롯하여 동남아 여러 국가에서 KF-21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일부 군사 전문가는 FA-50과 KF-21의 조합이 한국 방산의 경쟁력을 폭발적으로 키우는 핵심 축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놀라운 점은 한국이 이 모든 성과를 이루는 데 걸린 시간이 불과 10수년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항공기술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장벽을 가진 분야 중 하나로 꼽히며 그동안 소수 국가들만 독자 전투기를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기술적 토대를 거의 바닥부터 쌓아올리며 단기간에 중견 항공국이 아닌 사실상 선도국 반열로 도약했습니다. 개발 참여 기업과 국방연구기관, 공군시험비행단의 3박자 협력 모델은 세계에서도 주목할 만한 성공 사례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국산화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어 KF-21은 앞으로 한국의 자주 방위 능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핵심 전력으로 자리 잡을 것이 확실시됩니다. 지금의 KF-21은 단순히 하나의 전투기 프로젝트가 아니라 대한민국 항공산업 전체의 위상을 결정짓는 거대한 도약의 상징입니다. 국산 레이더 기술 확보, 복합재 생산 능력 증대, 항공 전자장비 독자 개발, 무인 전투기 연계 기술 구축 등 모든 분야가 동시에 성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은 한국이 군사대국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제 더 이상 기술을 빌려 쓰는 국가가 아니라 기술을 만들어내고 세계 시장에서 경쟁하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KF-21을 둘러싼 국내외의 관심은 단순한 관심을 넘어 존중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한국이 스스로 해낸 기술적 성취는 세계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되었고 앞으로의 행보는 그 어느 국가보다 주목받게 될 것입니다. KF-21 개발의 속도가 전례 없이 빨라지자 한국 내부뿐 아니라 주변국의 전략 개선 방식도 급격하게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한국이 단순한 조립 국가를 넘어 전자전 장비와 핵심 반도체 소재까지 국산화했다는 소식은 해외 군사 정보기관들이 가장 예민하게 반응한 부분이었습니다. 한국이 확보한 지라갈륨 기반의 전력 증폭 기술은 기존 방산 강대국들조차 쉽게 모방하기 어려운 분야였고 이로 인해 KF-21의 레이더는 단순한 항공기 장비가 아니라 차세대 전투기의 기준을 바꿀 핵심 기술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한국이 레이더 기술에서 독자적인 영역을 개척했다는 사실은 오래전부터 외산 장비 도입에 의존해야 했던 한국 방산의 근본적인 약점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이 전력 증폭 소자가 양산 체계까지 구축되었다는 발표가 나오자 해외 군사 매체들은 한국은 더 이상 단순한 무기 구매국이 아니다 라고 적나라하게 표현했습니다. 특히 KF-21의 AES-A 레이더는 높은 출력, 넓은 스캔 범위, 더 빠른 표적 추적 능력을 제공하며 공중전의 양상을 바꿀 수 있는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레이더 기술은 전투기의 두뇌라고 불릴 만큼 전술 가치가 절대적입니다. 한국이 독자 레이더를 완성했다는 의미는 단순히 하나의 장비를 만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전투기 전체의 자립도를 결정하는 핵심 신경망을 확보했다는 뜻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한국 공군의 작전 개념과 미래 전력 계획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과거에는 전투기 업그레이드나 신형 기체 도입 시 대부분 외국 업체와의 협상이 필수적이었지만 이제는 한국이 스스로 기술을 개량하고 새로운 모델을 설계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KF-21 개발 프로그램에서 가장 인상적인 점 중 하나는 모든 기술이 동시에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공군이 요구하는 임무 컴퓨터, 항공전자, 소프트웨어, 데이터 링크 시스템, 신형 디스플레이 장치 등은 각기 다른 팀에서 병렬로 개발되었지만 최종 결과물은 놀라울 정도로 정교하게 통합되었습니다. 이는 한국의 방산 기업들과 국방과학연구소가 수십 년간 축적해온 협력 모델이 결실을 맺은 사례로 평가됩니다. 특히 데이터 링크 분야에서는 한국이 독자 전투기 편대 운영에 최적화된 차세대 체계를 구축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외국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미 있는 주목을 받았습니다. 전투기의 성능은 단일 기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편대 전술과 네트워크 전력까지 총합한 능력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KF-21은 한국 공군이 미래 전자전 네트워크전 중심의 공중전을 준비하는데 핵심적인 플랫폼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또 하나의 기술은 복합재 구조체입니다. KF-21의 기체는 기존 금속 소재보다 가벼우면서도 강도가 높은 복합재 비율을 크게 늘렸습니다. 복합재 기술은 항공기 개발의 난이도 중에서도 최상위에 속합니다. 재료의 비율, 적층 방식, 경화 조건이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기체의 내구성부터 스텔스 특성까지 모두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이 복합재 분야에서도 눈부신 성장을 이루어냈습니다. 국산 복합재 제작 공정의 완성도는 이미 글로벌 항공기 제작사들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다는 평가가 나왔고, 실제로 KF-21의 스텔스 구조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외형 패널들의 품질은 해외 군사 분석가들로부터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이 기술은 앞으로 한국이 완전한 스텔스 플랫폼을 개발할 때 반드시 필요한 기반이 되기 때문에 전략적 가치가 더욱 큽니다. KF-21 개발에서 가장 흥미로운 변화 중 하나는 알려지지 않았던 제조 및 조립 기술의 혁신입니다. 전투기 제작은 단순 조립이 아니라 정밀한 공차 관리, 고난도 배선, 배관 배치, 구조체 정렬 등이 동시에 요구되는 작업입니다. KAI는 이 과정을 디지털 기반의 생산 관리 시스템으로 전환하여 기존보다 훨씬 높은 정확도와 속도를 확보했습니다. 디지털 트윈, 자동화 검사, 실시간 조립 정렬 시스템 도입은 한국 항공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결정짓는 혁신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이 확보되면서 한국은 향후 양산 속도를 비약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게 되었고, 이는 수출 경쟁력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전투기를 구매하려는 국가들은 긴 납기와 높은 비용을 가장 꺼려합니다. KF-21이 이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해외 수출 타당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 공군도 KF-21을 단순히 기존 전투기의 대체품으로 보지 않습니다. 공군은 KF-21이 2030년대에 들어서면 유무인 복합 전투 전력을 구축하는 데 중심 역할을 맡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무인기와의 연계를 위한 통신항전 장비가 이미 KF-21에 탑재되어 있으며 시제 6호기를 통한 무인기 연계 시험은 이 시스템의 첫 단계로 해석됩니다. 향후에는 AI 기반의 임무 분담, 원격 분산 전자전, 무인 편대 보호 비행까지 다룰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 기술이 성숙하면 단일 전투기 한 대가 수행할 수 있는 임무의 폭이 기하급수적으로 확대되며 한국 공군은 더 적은 비용과 더 높은 효율로 공중 우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즉, KF-21은 단순한 4.5세대 전투기가 아니라 미래 공중전의 핵심 축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현실 변화는 이웃 국가들의 경계심을 자극하기 충분했습니다. 특히 KF-21의 핵심 구성 요소 상당수가 국산화에 성공하면서 한국이 미국산 엔진에 의존하더라도 전투기의 성능 개량과 파생형 개발을 스스로 주도할 수 있다는 점은 해외 분석가들이 가장 경계하는 요소였습니다. 전투기를 보유한 많은 국가들이 외산 플랫폼을 사용하면서도 개량의 제약을 받는 이유는 핵심 기술 접근이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그 장벽을 대부분 뚫어냈습니다. 레이더 항전 장비, 구조체 비행 제어 소프트웨어 등 전투기의 DNA라고 불릴 수 있는 요소들을 스스로 설계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자립성은 해외에서 KF-21이 잠재적 5세대 전투기 플랫폼이라는 평가를 받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KF-21은 또한 수출 전략에서 한국 방산의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 것으로 보입니다. FAO-12, 이미 세계 시장에서 확실한 위치를 확보하며 한국산 항공기 신뢰도를 크게 높였고, 그 흐름이 KF-21, 북유럽, 동남아시아, 중동 지역 업체들이 KF-21의 비용 대비 성능에 주목하고 있다는 것이 여러 외신에서 꾸준히 언급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FAO-10과 KF-21 의투트랙 체계는 외국 공군에게도 매우 매력적인 옵션입니다. 훈련기 경전투기 중형 전투기를 모두 한국가에서 제공받는 것은 유지비 절감, 운용 효율성 향상, 교육체계 일원화 등 여러 장점이 있습니다. 한국은 이 구조를 활용해 향후 글로벌 항공시장에서 더 큰 영향력을 가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엇보다도 한국의 항공기 설계 개념이 단기간에 이렇게까지 올라올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과거 해외 도입 무기에서 얻은 운용 경험을 기초로 스스로 필요한 것을 직접 만들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한국 공군은 단순히 외국 무기를 구매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무기의 장점과 단점을 지속적으로 분석하여 차세대 전투기에 적용할 요소를 직접 도출했습니다. 이러한 공군 운용 경험 기반의 설계 방식은 KF-21 개발의 핵심 성공 요인으로 평가됩니다. 여기에 국방과학연구소의 연구진, KAI의 설계팀, 여러 민간 방산기업의 기술력이 결합되면서 한국은 세계에서도 보기 드문 통합형 전투기 개발 체계를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KF-21이 보여주고 있는 속도와 완성도는 한국 기술력이라는 단어가 세계적으로 어떻게 인식되는지를 바꾸어 놓고 있습니다. 1990년대만 해도 한국은 항공기 개발과는 거리가 먼 국가로 여겨졌지만 30년이 지나기도 전에 독자 전투기 개발국 목록에 당당히 이름을 올렸습니다. 6대 시제기에 900회 이상 누적 비행, 빠른 문제, 해결 속도, 정밀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항전 장비 개선 등은 기술력뿐 아니라 운영체계의 성숙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은 단지 새로운 전투기를 만들었다는 수준이 아니라 전투기 기술을 계속 발전시키고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국가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앞으로 한국 방위산업 전체의 지형을 근본적으로 바꿀 것입니다. KF-21이 본격적으로 전력화 단계에 들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확실해지자 한국 내부에서는 엔진 문제에 대한 논의가 새롭게 떠올랐습니다. 많은 이들이 언제 한국이 독자 전투기 엔진을 만들 수 있는가를 궁금해하지만 실제 방산업계 내부 시각은 훨씬 더 현실적이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가스터빈 기술력 분야에서 세계 상위권에 속하는 국가이며 함정용, 발전용 터빈 엔진 개발 경험을 꾸준히 축적해왔습니다. 그러나 전투기 엔진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난이도를 가지고 있으며 단순히 제작 능력만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극한의 고온 환경, 터빈 블레이드 소재, 압축 단계 설계, 연소 안정성 등 수십 년의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분야입니다. 이런 점을 잘 알고 있던 한국은 무리하게 독자 엔진 개발을 당장 추진하는 대신 당면한 목표인 KF-21의 실전 배치를 우선시하며 미국산 F414 엔진을 안정적으로 통합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 전략은 무리한 독자 개발보다 훨씬 현실적이었고 덕분에 KF-21의 개발 일정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엔진 독자 개발이 멀어진 것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KF-21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면서 한국 항공업계 내부에서는 엔진 국산화 기술이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터빈 블레이드 내열 합금, 고난도 가공 기술, 엔진 제어 시스템, 압축기 고성능 소재 등 수많은 핵심 기술에서 연구 성과가 발표되기 시작했고 방산 연구기관과 민간 기업의 협력은 이전보다 훨씬 긴밀해졌습니다. 특히 일부 부품은 이미 산업계에서 상업용 항공기 엔진에 적용된 사례도 있기 때문에 한국이 향후 전투기급 터빈 기술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를 낼 가능성은 충분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즉, 대한민국은 엔진 기술의 출발선이 아니라 이미 상당한 수준의 축적된 능력을 가진 국가이며 KF-21이 그 기술 도약의 계기가 되었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KF-21 프로그램의 또 다른 중추적 요소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전투기 개발에서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업 중 하나가 비행 제어 소프트웨어, 항전 장비 통합, 무장 호환성 검증 등 복잡한 시스템 통합 과정입니다. 한국은 이 분야에서도 놀라운 속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실제 KF-21의 시제기들은 비행 횟수를 늘릴 때마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문제점을 즉각적으로 수정했고 때로는 비행 테스트를 진행하는 당일에도 소프트웨어 버전이 바뀌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는 결함이 발생했을 때 대규모 지연을 겪는 기존 전투기 개발 방식과 매우 다른 접근입니다. 한국은 철저하게 데이터 기반의 문제 해결 방식, 빠른 의사결정 체계, 유연한 시험 절차를 통해 개발 속도를 최대한 끌어올렸습니다. 해외 분석가들이 한국식 개발 구조를 높이 평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또한 KF-21의 무장 통합 과정 역시 주목할 만합니다. 공군이 요구하는 다양한 공대지 무장뿐 아니라 향후 장거리 요격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신형 미사일 플랫폼들도 고려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인 천궁 기반 기술, 장거리 요격 미사일 개발 경험, 공대지 정밀 타격 능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독자 무기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력은 KF-21에 적용될 무장 운용 능력의 기반이 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한국 공군이 완전히 독자적인 무장 체계를 갖춘 전투기 운용 구조를 마련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하게 됩니다. 특히 한국형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개발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경우 KF-21은 한층 더 공격적인 공중 우위 전략을 수행할 수 있는 전투기로 성장하게 됩니다. KF-21 시제기의 개별 역할 분담도 외신에서 매우 흥미롭게 다루어진 부분입니다. 각각의 시제기가 다른 분야를 시험하면서 전체 개발 기간을 단축하는 구조는 한국이 항공 선진국들조차 쉽게 시도하지 않았던 도전적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CJ-6호기는 유무인 연계 시험을 중점적으로 수행하여 향후로열 윙맨 개념의 기반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기술은 단순히 무인기를 전투기 옆에서 비행시키는 수준이 아니라 임무 분담, 교란 작전, 표적 추적 분리, 위험지역 선진입 등 다양한 미래 작전을 동시에 구현할 수 있는 핵심 기술입니다. 만약 한국이 이 기술을 완전히 확보한다면 KF-21은 단순히 4.5세대 전투기가 아니라 사실상 5세대 전략 플랫폼의 첫 단계에 진입했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한국이 구축하고 있는 항공산업 생태계의 또 다른 변화는 민간 기업의 참여 비율 확대입니다. 과거에는 대부분의 항공방산 기술 개발이 정부 주도 방식으로 이루어졌지만 이제는 엔진 부품, 항공전자, 복합재, 반도체, 통신장비 등 수많은 분야에서 민간 기업의 기술력이 대거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이 미국, 유럽처럼 민군 기술 융합형 항공산업 구조로 전환하고 있다는 상징적 흐름으로 장기적으로는 항공기술 자립도뿐 아니라 수출 시장에서도
엄청난 경쟁력을 확보하는 기반이 됩니다. 특히 반도체 분야에서 세계적인 강점을 가진 한국은 항공 레이더 통신 전자전 장비와 관련된 핵심 부품들을 독자 개발할 수 있는 잠재력이 매우 높습니다. 이러한 국산 부품 공급망은 KF-21 프로그램뿐 아니라 미래 항공 플랫폼 개발에도 큰 강점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KF-21의 생산 체계가 디지털 기반으로 재편된 것도 매우 큰 전략적 이점입니다. 과거 전투기 개발은 대부분 숙련된 기술자의 손작업에 의존하는 부분이 많았지만 한국은 4차 산업기술을 적극적으로 적용하여 설계부터 생산까지 전 과정을 디지털로 통합했습니다. 디지털 트윈 기술은 실제 비행 전에 기체의 결함 요소를 예측하고 조정할 수 있게 만들었고, 자동검사 시스템은 생산 정확도를 획기적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전투기 생산에서 지연을 초래하는 문제를 크게 줄여주며 양산 단계에서 비용과 시간을 동시에 절감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는 수출을 원하는 국가들에게 매우 매력적인 요소입니다. KF-21은 비용 대비 성능뿐만 아니라 납기 준수 능력에서도 경쟁력을 가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외 전문가들이 특히 주목하는 부분은 한국의 전략적 의사결정 구조입니다. 많은 국가들이 전투기 개발 과정에서 예산 문제, 정치적 갈등, 기술 이전 협상 난항 등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일관된 장기 전략, 공군의 실제 요구 반영, 방산기업과 국방연구기관의 협력 체계를 유지하면서 개발을 안정적으로 이어왔습니다. 이는 전투기 개발 역사에서 매우 드문 사례입니다. 심지어 일부 외신에서는 미국을 제외하면 한국만큼 빠르고 안정적으로 전투기를 개발한 국가는 없다는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이러한 분석은 한국이 기술력뿐 아니라 국가적 추진력에서도 매우 높은 수준에 도달했음을 보여줍니다. KF-21이 상징하는 가장 중요한 변화는 기술 주권입니다. 한국은 오랫동안 외국산 무기를 들여오며 필요한 기술을 확보하지 못해 업그레이드나 파생형 개발에 제약을 받았지만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KF-21은 엔진을 제외한 대부분의 핵심 기술을 한국이 스스로 설계하고 개발한 전투기이며, 이는 향후 한국이 전투기 기술을 주도적으로 개량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같은 자립 능력은 향후 10년간 한국 공군의 전력 구조뿐 아니라 아시아 지역의 군사 균형까지 바꿀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블록 2와 블록 3 개발이 진행될수록 한국은 무장 레이더 항전 장비 스텔스 기술 등 기존의 외국 의존도가 높았던 분야를 점차 완전히 독립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 진보가 아니라 한국이 스스로 미래 공중전을 설계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KF-21의 모든 진전은 결국 한국이 우리가 만들면 된다는 기술적 자신감을 얻는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과거에는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기술들이 하나둘 현실이 되고 있으며, 시제기의 누적 비행과 소프트웨어의 반복적 개량은 한국 항공산업의 성숙도를 세계에 증명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단순히 전투기 한 대의 개발을 넘어 한국의 항공우주 기술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시대는 유무인 복합전투, 장거리 타격, 전자전 중심의 패러다임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으며, 한국은 그 변화의 중심부에 서서 기술적 지평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KF-21의 등장은 그 변화를 상징하는 첫 걸음이며, 향후 한국이 만들어낼 미래 플랫폼들은 지금의 KF-21보다 훨씬 더 대담하고 진보된 형태가 될 것입니다.